이용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가 지금 나이는 무척 어리지만 이 다음에 마지막에 살다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거제도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섬이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편한 다리가 놓여 있어서 육지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그 멋진 곳이 바로 거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약속한 우리 김현철 박사의 거제 가는 길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번, 아마 100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정말 잘 왔다.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한번 살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이 거제도에서 귀한 여러분들께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전문 MC들이 있고 전문 아나운서들이 있고 모두 한 2,500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를 오늘 진행자로 선택해 주신 건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 머나먼 길, 정말 가까우면 가깝지만 이 머나먼 길을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선 내빈 소개 명단이 저에게 또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참 저를 또 좋아해 주셨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방 도착을 했지요. 네, 언제나 항상 웃는 얼굴이시지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정확한 말씀만을 하시는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 전 국회의원이시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또 국민들에게 또 받고 계신 우리 박찬정. 다음은 끈끈한 정 때문에 아직도 저를 또 무지하게 사랑해 주시는 이인재 국회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인재 의원님은 나폴레옹하고 키가 똑같다는 사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사님이시고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명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황덕일 부산 멕시코 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금방 계셨는데요. 네. 손동현 한나라당 중앙위 경남 산악회장님. 네. 사들 다녀서 그런지 얼굴이 까맣습니다. 정명탁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이십니다. 저 가운데 계십니다. 네. 박승철 전국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세종 경기도 양주시장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계십니다. 네. 유성근 전 대통령 수행본부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예. 노인대 부산 한방공사 사장님 이 앞쪽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노병구 민주동지회 전 회장님
네, 앞에 계십니다. 김정관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님. 네, 저기 뭐라고 계십니까? 서영철 전 보성군수님. 살기 좋은 보성. 네, 반갑습니다. 유진호 새 거제신문사 명예회장님. 네. 백일성 오포대첩 기념사업회 회장님. 항상 운동을 하고 계시고, 윤정만 전 거제시의회 의장님. 가운데 계십니다. 앞에요. 김용호 전 거제시의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에 두 분이 일어나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다음 박행영 거제신문사 사장님 이 앞쪽에 계십니다. 박문길 관세사님 바로 그 옆에 계십니다. 이인영 전 재경향인회 회장님, 이동상 문뉴스병원 이사장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최은기 경남 기독신문 이사장님, 네, 저 앞에 계십니다. 김창기 거제중앙신문 편집국장님, 네, 저 뒤에 서 계십니다. 박상미 개인택시 거제시 지부장님, 네, 강영희 장봉면 주민자치위원장님, 네, 여러분입니다. 진성진 변호사님, 네, 오영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박상규 동부면 번영회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빈 소개 명단을 제가 제출을 받아서 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조금 늦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따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네 분께서 왜 안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꼭 오시겠다고 그렇게 전화 연락을 받으셨는데 우리 또 김현철 박사님께서 극구 말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안 오셔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극구 말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 우리 이분께 인사드리면 제가 사랑하는 또 후배가 생각나는데 많은 사랑을 전 국민적으로 받고 있던 우리 김영권 군이 생각납니다. 늘 우리 연예인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개그맨들을 사랑해 주셨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이인재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우리 김현철 박사의 영국고등학교 선배이시죠. 오성근 의원이시고요. 네, 우리 김현철 박사를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분이라고 예.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가대교가 바다 밑으로 하늘 위로 이렇게 멋지게 건설이 됐다는 걸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언제 한번 저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김현철 소장님 덕분에 오늘 마침내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 사실은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을 텐데 보니까 꽃만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국정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 또 임명직 목사님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빨리 하고 4시 기차 타고 대전에 가서 국정감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거가대교를 건너면서 옛날 생각을 좀 했습니다. 97년에 그때 제가 49살이었는데
빨리 우리나라를 좀 확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열정 하나 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영남에서는 유일하게 거제도에서 저를 1등으로 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 제가 지금도 거제도 하면은 제가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거제 어른들한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오늘 가가지고 한 번 더 좀 신세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김현철 소장 이제 그 춥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련에 스스로를 단련시켰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 거제 어른들께서 김현철 소장의 그 꿈을 현실로 꼭 좀 꽃을 피워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러 왔습니다. 저의 호소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분야 뭐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또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게 그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렇게 잇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이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재벌의 경우에는 이제 편법이다 이래서 좀 비난이 있지만은 그런데 유독 정치에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들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만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이 옛날에 봉건 시대라든지 또 지금도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강제로 국민들 의사하고 다르게 이렇게 물려주니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랜 독재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미국같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아버지 대통령하고 아들 부시가 또 8년이나 대통령을 잘 해도 누가 뭐 특별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아버지가 대통령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 김현철 소장은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봐온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김현철 소장은 어릴 때부터 독재와 싸우시는 아버님을 도와서 독재 암흑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님을 제 정치의 아버님으로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슴으로부터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가장 큰 덕목은 열정과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님은 오직 그 열정, 헌신으로 역사 앞에 서 계신 분이고요. 또 그 과정을 김현철 소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그 헌신하고 열정을 다 바치면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키워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책 이름이 새 시대 새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그 꿈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민주주의의 아침을 연 민주주의의 아버님이신데요. 새 시대는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는 이제 확고하게 꽃을 피우고 궤도에 올라섰지만 아직도 북한 지역은 깜깜한 독재 밤입니다. 우리 김현철 소장은 그저 적당히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 아니죠.
새 시대는 아버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깜깜한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을 해방시켜서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전체가 민주주의로 꽃이 피는 이런 세상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현철 소장, 이번에 꼭 일으켜 세워 주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현철 소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을 꾸실 때 그 꿈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그 시련을 견디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그 꿈을 더 확고하게 키워오신 김현철 소장, 오늘 그 이정표가 되는 이 책자를 출판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꿈을 꾸시는 이 자리,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한 번 더 큰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김현철 소장 꼭 키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거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또 한반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큰 일꾼으로 써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근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20년째 거제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현철 박사의 대학 은사님이셨고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김현철 박사를 보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김현철 박사의 사람들과 잠재력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자, 김경훈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축사를 하게 돼서 저희 영광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축사를 하실 그런 분들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먼저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좀 짓궂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이 김 교수, 그 대학 교수 그 때려치우고 나하고 사업이나 같이 하자. 그 돈 버는 재미도 없고 그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무슨 보람으로 사냐. 이런 농담을 가끔 저한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제 친구가 들었습니다. 친구야, 제자 키우는 재미, 그건 다 자네는 모를 거야. 또 제자가 성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보람, 그 재미, 그건 자네는 모를 거야. 나는 1000만금을 줘도 이 보람을 깊게 간직하고 절대 대학 교수를 거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현철 대표 제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공하는 과정의 한 장면을 지켜보고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투를 보니까 분명히 거제 맛이 부산 맛이 나는데 경상 맛이 나는데 왜 이 자리에 섰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거제 사람입니다.
27년 전에 동부면 학동리에 집을 짓고 둥지를 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저 이영식 사회자께서 제가 거제 어뢰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거제인입니다. 그래서 거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김 대표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김현철 대표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저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대표가 아주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사진하면은 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거제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 수집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사진만 찍어놓고 보기는 아까우니까 거기에 글을 이렇게 좀 붙였다. 그 이제 수필을 썼다는 거예요.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우 굉장히 재미있고 혼자 보기에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책을 하나 낼까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설마 저 그렇게 바쁜 사람이 외도연구소 소장하고 부소장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또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그 시간 얼마나 참 바쁜 시간입니까? 그 바쁜 사람이 언제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편집하고 글을 쓰고 그러겠는가? 저 속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이 나오면 참 재밌는 책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거제 미래포럼 사무실에 들려서 책을 한 권 미리 받아갔습니다. 거기 계시던 그 여직원분이 제가 한 권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두 권을 달라.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나 전해주기위해서 하고 한 권 하고 내가 이렇게 읽을 책 하나 드리더니 절대 안 됩니다. 한 권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 그래서 한 권을 받아와서 그저께 밤에 우선 한 권 읽었고 어제 낮에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두 권을 읽었습니다. 읽고서는 저 느낌이 이 책이 비록 그렇게 부피가 큰 책은 아닌데 이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구나. 이 안에 인간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거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거제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함부로 내길 책은 아니구나. 앞서는 두 번을 제가 탐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안에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제가 여기까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거제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구나. 낮은 자세. 여러분들 아마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이제 똑딱이라는 여러 가지 조그만 카메라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사진 찍고 여러분 다 한 번씩 찍죠. 그 사진 찍을 때 모습이 어떻던가요? 그 자세가. 항상 기사자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낮추죠. 이것이 몸의 벤사라 같습니다. 평소에 김 대표가 항상 그렇게 소박하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길래 왜 그럴까 했더니 바로
이런 것이 몸에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진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제가 우선 느꼈습니다. 또 이 책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을 조용히 찾아다니면서 그 민심의 바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 찍는 사람은, 저도 사진을 좀 찍기 좋아하는데, 이 사진 찍는 사람은 카메라 들고 아무거나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을까?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사진 기술입니다. 뭐 밝기 조정하고 뭐 크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냐? 이것이 사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그 민심의 저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한번 딱 읽어보세요. 그런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장의 문제점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뭘 끄집어내서 무엇이 문제가, 여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있어보자 할 것인가,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책에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쉽게 그냥 더봉더봉 거들을 키우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을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데 익숙한 사람. 그 책에 그렇게 다 나옵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감명받은 것은 참 김 대표는 효심이 지극하다. 비록 그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상당 부분을 할아버지,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찬 글을 많이 썼습니다. 참 애틋한 그런 효심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효도하면 나도 그저 이러지요. 뭐 부닥다리, 그런 얘기 아니야. 효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효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 사회생활을 가진 사람, 이거 안 됩니다. 보시면 그 사람 극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들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 뒤에서 빨리 끝내려는 신호를 보이는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을 잘 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저도 글을 씁니다만, 또 많이 썼습니다만, 이 글쓰기가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글을 쉽게 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글을 어렵게 쓰는 것은 쉽습니다. 글을 쉽게 쓰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남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쓸 때 참 어렵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체로 쭉 써내려갔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려는 이 자세, 이것은 소통의 어떤 정신에 깔려있고, 이 소통은 감성의 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분명히 김 대표는 정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제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분명히 다 나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머리에 담고 이것을 오늘 책에서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김영철 대표는 준비된 거제 일꾼이다 라는 결론을 혼자 내렸습니다. 정말 준비된 일꾼입니다.
이 김 대표는 자라온 환경이 정치를 아는 집안에서 자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 철학과 신념이 속속들이 배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은 글 쓰는 것이 서툴고 글 잘 쓰는 사람은 말이 서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김현철 대표한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추석 무렵에 여러분들 저 MBN 방송 보셨죠?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 방송 보신 분들 또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야 김현철 말 똑바로 주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그렇게 잘할까?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 책을 집에서 읽으시면 야, 글 잘 쓴다. 참 쉽게 썼다.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가지고 감수에 풍부한 글을 썼겠는가? 그래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김현철. 여러분들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택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김현철 대표의 제가 제자 자랑 너무 하는 거 이거 좋진 않아요. 팔불치라고 그러죠. 제자 자랑 많이 하는 손님 근데 팔불치 욕을 못해도 좀 좋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김현철 대표의 인생 철학 살아온 과정,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거제를 어떻게 이끌겠다, 이런 것을 저와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준비된 정치인 김현철은 세상 멋쟁이 글쟁이로 데뷔하는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게 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착하신 분들 우리 권순식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 지회장님 자리를 해주셨고요. 네,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김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님 도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길 대한정치자본사회 거제지구 후원회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기재 전 거제시의회 의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시고 우리나라 정계의 큰 인물, 정말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사신 분이죠. 뭐 따로 소개가 필요 없으신 어르신입니다. 박찬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네,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거제 가는 길을 찾아서 서울역에서 2시간 8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고, 제가 자라고 활동했던 사하구 하단동에서는 오늘 이 식장까지 오는데 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제 가는 길이 이렇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단축됐다. 그래서 김현철 박사가 이 고향 거제 가는 길을 곳곳에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서 고향 사랑의 정신과 본인이 살아온 역정, 앞으로의 할 각오 등을 실은 거제 가는 길에 오늘 출판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는 역사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배출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 어떻든 국민이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이게 이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87년 6월 29일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쟁취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 6.29 쟁취 때까지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의 최선봉의 선구자였습니다. 달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83년 5.18 광주 항쟁 3주년을 맞이해서 23일간의 죽음을 건 단식을, 그래 민주화 취지재배를 만들고, 그래 시민당을 만들어서 85년 11대 선거 때 의용야당을 격침시키고, 그래 드디어 전두환 군부 정권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도록 한 그 선봉에 인간 김영삼의 생명과 인생 모든 걸 걸고 해왔는데 그분이 거제 출신이라는 사실을 거제 시민 여러분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6.29 직선제 쟁취, 개헌 쟁취만으로 이 땅에 이만큼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한 이후 금년까지 63년인데 그 절반 이상을 장기 집권 독재 군사 정권 아래서 우리는 살았고, 저는 8대 9대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생인 젊은이가 나에게 묻더라. 왜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박정희 한 사람밖에 없느냐? 내가 몇 살 될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다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런 사자우를 토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직선제 개헌이 쟁취되고 민주화의 내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도록 된 데까지도 거제 출신 인간 김영삼의 큰 자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헌정 63년 중에 절반 이상을 이런 독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직선제 개헌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민주화의 내실을 이런 정도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92년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30여 년간 이 땅의 군부 독재의 근간을 이루었던 육군의 하나의 조직을 취임 5일 만에 이것을 박살을 낸 것이 김영삼 대통령.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때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여기 이인재 동지도 그랬지만 누가 92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처럼 취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군부 독재의 뿌리인 하나회를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나가신 분들이 많고 해서 아시는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 9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3월 2일 하나회 해체의 신호가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보안사령관 등을 밤사이에 목을 잘라버렸는데,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육군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1사단, 9사단 전부가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었습니다. 감히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 대통령대회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엄두도 못 낼 일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간이 애들 말로 간이 떨릴 정도로 그 뉴스에 접하고
정말 이 양반 강 양반이구나. 제가 그랬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이 하나 해체로 군부 독재의 마술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그 이후에 민간인 대통령 시대를 확고히 열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졌던 그 결정적 계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거제 시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집권 5년 동안에 시행착오도 있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 시대를 반석 위에 올렸고 금융실명제를 채택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건의를 받고 그 당시 재무장관 강경식 재무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를 해야 정의사회가 된다고 하니까 당장 실시하라고 그러더랍니다. 당장 실시. 근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취소하라고 했어요. 금융실명제를 하면 정치자금을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김영삼 대통령께서 93년 8월 14일 날 금융실명제를 결단해서 이 땅에 투명화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가 투명한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깃발을 비로소 세우고 언론을 창단하고 지방자치의 문을 활짝 열게 한 것도 김영삼 시대 5년 임기 대통령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대 5년은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이 땅의 실질적 민주화에 초선을 낳은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제 시민과 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영삼 시대가 이렇게까지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고 그를 보좌해 왔습니다. 저도 그 보좌한 사람 끄트머리 중에 한 사람쯤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의 지도력에 있어서 87년 6.29에 6월 29일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인간 김영삼이가 없었다면 88년 6.29, 89년, 90년 어쩌면 지금까지도 6.29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많은 동지들이 희생했고 그를 돕고 따랐습니다. 80년 이후에는 대학생이 된 6친의 정으로는 아들인 김현철 박사가 사사로에는 아버지지만은 동지로서 그 충직한 동지로서 이 모든 과정에 김영삼 지도자를 도왔고 충실한 맹으로서 그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을 이 또한 거제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제 가는 길에 서문에 김현철 박사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은 좌절과 실패와 그리고 성취가 없었다. 그리고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았다. 이런 것을 토로해놨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어느덧 넘어가 버렸는데 이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동지로서 활동해온 김현철 박사의 그것이 전부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 박찬종이도 여러분 앞에 이 지금 저고리를 벗으면 온몸에 상처투성. 무슨 상처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들의 미움을 받고 한 이런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상처를 안고 어느덧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바라보고 내가 다시 인생을 살면 이 상처를 이렇게 안 나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 흠은 이렇게 흠집이 안 나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박찬종이 너는 그럼 경륜이 쌓였네. 그럼 나중에 나가다가 너 뭐 한번 해봐라고 활살복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덮은 사람입니다. 이제 김현철 박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사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육신의 정으로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동지로부터 그는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못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못 감당하겠습니까? 여기 선관 위에서 나와 있지요. 뭐 국회의원 선거와 관계되는 얘기 까딱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을 하는데, 제가 변호사에 내가 법에 안 걸릴 만큼 얘기합니다. 김현철 박사가 그래, 국회의원 시시한 국회의원 할 것 같아요? 하면 오라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것을 지지해달라 이러면 선거법에 걸릴 때 그 말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본인이 내년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사실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 이 공개석상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만일 나간다면, 그러니까 만일 된다면 그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제2의 김영삼 의원이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거제가는 길에서 그의 결심을 하고, 만일 나가면 저도 와서 선거운동을 할 사람,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죠. 선거운동 자기 해드리겠다 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